사건은 1998년 6월 14일 새벽 2시 30분경에 서울 강남구 신사동 지나가던 모범 택시 기사 한 분이 있었어요. 그 건물 한 입구에 피범벅이 된 여성이 쓰러져 있었던 겁니다. 보니까 목에 치명상을 입은 상태였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여성이 어렵게 내뱉은 말이 더 놀라게 했는데요. 저 밑에도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 택시기사는 놀래서 112에 신고를 했고 경찰은 3분 만에 출동을 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20대 남자 3명이 흉기를 휘둘러 술집 주인 등 3명이 죽고 1명이 중태에 빠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방에서 술을 마시던 용의자 3명은 사장과 손님 등 일행 4명을 이 방으로 몰아넣고 흉기로 마구 찔렀습니다. 범인들이 휘두른 흉기로 단란주점 주인인 41살 씨와 손님 등 3명은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주점에서 정말 그 잔인함이 뭐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극에 달해있는 그런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그 여주인 홍 씨는 네. 허벅지와 등에 깊은 상처가 있었고요. 거기 보시면 지인 김 씨, 남성분입니다. 이 김 씨는 전신에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여성인 손님 민 씨, 얼굴에 머리에 이렇게 손상이 그대로 있었고요. 좀 놀랍게도 가장 참혹한 상태였는데요. 정말 그 서울 한복판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맞아요.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이런 사건이 있는 거죠? 이 사건은 목격자가 있었습니다. 아, 그 처음에 택시 기사님이 발견한 그 여성분. 여성분인데 그럼 그분 혹시 살아 계신 건가요? 네, 당시에 그 옆구리랑 목을 찔렸는데요. 다행히 혈관이랑 기도를 피해서 뭐 큰 상처지만 살아남으셨던 거죠. 그분이 이제 목격자가 된 거죠. 사건이 일어난 사바이 단란점 그 내부입니다. 저기 보시면 맨 아래쪽에 이제 여성분들이 있던 1번 방에 네. 거기에 이제 시신이 3구가 발견된 거고요. 가운데 쪽에 용의자들이 있던 2번 방입니다. 예. 생존한 그 심 씨, 그 여성의 증언에 의하면 밤 10시 20분경 그 퇴근길에 이제 친구하고 같이 일 끝나고 맥주를 한잔 할 겸 해서 이제 사바이 단란점에 들어가가지고 1번 방에서 이제 술을 한 잔 마시고 있었던 거예요. 맥주 한 잔을. 1시간 30분 후쯤에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더랍니다. 그러더니 2번 방에 있던 용의자 남자 하나가 고개를 팍 이렇게 내밀면서 여성들을 훑어보고 그냥 문을 닫고 나가더래요. 와, 너무 싫죠. 근데 너무 무서웠을 것 같아요. 뭐 순간적으로 굉장히 놀랐다고 해요. 예. 근데 뭐 화장실을 잘못 찾았나 뭐 이렇게 생각하고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요. 이제 이게 불행의 시작이었던 거죠. 그 이 주점 주인 홍 씨가 들어오더니 이 두 분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 옆방에 있는 손님들이 합석을 하자고 그러는데 거기 한번 같이 갈까? 합석은 하기는 했는데 딱 앉아있다 보니까 뭔가 음습하기도 하고 섬뜩하기도 하고 기분이 좀 나빴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앉아있다가 다시 본인이 있던 1번 방으로 이렇게 다시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설마 이 여성분들이 남성분들을 두고 그냥 나갔다고 해서 자존심이 상해서 이런 참극이 벌어진 건가요? 꼭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뭐 용의자들이 기분이 뭐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얼마 안 있는데 밖에서 들려요. 여기 계산서 하는 소리 들려요. 그 얘기는 불쾌해서 나가겠다는 소리잖아요. 여주인 홍 씨와 그다음에 이제 지인 김 씨, 남성 일행 3명이 이 몸싸움을 약간 섞은 말다툼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의 상황이 아주 긴박하게 돌아갑니다. 또 이번에도 갑자기 그 문이 벌컥하고 열립니다. 용의자들이 피해자들을 발로 차면서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고개 숙여라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딱 보니까요, 이미 그 여주인 홍 씨하고 그다음에 그 남성분 있잖아요. 그 두 사람은 뒤로 손이 묶인 채 네. 피투성이었다는 거예요. 그 상태로 1번 방으로 거의 밀려 들어온 겁니다. 저렇게 사방이 막혀 있는데 정말 극도의 공포를 느꼈을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주인 홍 씨는 살려달라고 얘기하고 있었고요. 네. 지인 김 씨는 말로 해결하라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용의자들이 이 두 사람을 무차별적으로 구타를 했다고 합니다. 이 끔찍한 상황을 그 생존자분 심 씨가 네. 다 목격을 했다는 말씀인 거죠? 네. 그리고 심지어 이 피해자들이 살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머리를 아마 흔들었나 봐요. 근데 그 모습까지 다 봤고요. 아. 심지어 본인도 그렇게 당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머리를 흔들면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까지 했는데 심 씨는 그렇게 치명상을 입고도 어떻게 생존을 할 수 있었죠? 그때 생존자 심 씨는 살려고요. 죽은 척을 했대요. 그래서 숨도 쉬지 않고 목에 힘을 쫙 뺀 상태로 그래서 위기를 넘겼다고 합니다. 너무 무서웠겠어요. 그리고 나서 나가가지고 밖에서 뭔가를 하는데 이 심 씨는 그때 의식이 있어서 듣고 있었어요. 네. 생존에 있었기 때문에. 예. 뭔가 깨지는 소리가 막 들리더라는 거예요. 우장창창 깨지는 소리가 한참 들리더니 조금 있으니까 야 빨리 가자. 시간 없어. 이러면서 나갔다는 거. 와, 근데 너무 다행히도 바깥에서 나는 소리, 말소리까지도 네, 용의자들의 들었죠. 음성까지도 예. 들은 거네요. 정말. 와. 사실 심 씨는 굉장히 많이 다쳤어요. 많이 옆구리 다쳤죠? 찔린 것뿐만 아니라 목도 네. 굉장히 많이 다쳐서 말을 할 수가 없는 그렇죠. 상태여서 그래서 초기의 수사일 때는 말로 한 게 아니라 글로 적어주면서 자기가 목격한 게 뭔지를 예. 기술했다고 합니다. 그 생존자 심 씨는 흉기가 흔히 주방에서 쓴 칼이 아니라 네. 길이도 길었고 매우 얇았다. 패칼. 맞습니다. 이거 사실 1990년대에 이 다수의 조직폭력배들이 페이커를 소지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또 다른 흉기는 생존자가 직접 그린 그림을 보시면 알 것 같은데요. 그걸 기억을 칼 끝에, 했구나. 네, 왼쪽을 보시면 칼 끝에 그 뾰족뾰족한 네. 네. 톱니 모양이 있죠. 네. 이 부검 결과 이 목 부분, 뭐 이런 부분에 그 부분에 이 칼과 일치한 상흔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와, 저런 칼은 진짜 그 단란주점에 있지 않는 칼 아닌가요? 저 흉기 같은 경우는 다이버들이 그 잠수를 했을 때 그물에 걸릴 때 그 그물을 잘라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칼이었는데요. 공수특전단에서 사용했던 것과 굉장히 유사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흉기를 아무거나 집어서 쓴 게 아니라 미리 어떤 특수한 흉기 챙겨왔다는 뜻이네요.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케이블 타이 아십니까? 네, 케이블 아. 타이. 예, 케이블 타이하고 그다음에 김 씨 같은 경우는 철사로 묶여 있었어요. 저기 보시면 예, 철사. 남성분은 철사라고 굉장히 강하게 압박이 예. 형성되어 있어요. 여러 겹으로 둘렀어요. 그러면 용의자들이 뭐 흉기뿐만 아니라 케이블 타이 그리고 철사까지 소지하고 있었던 거네요. 맞습니다. 애초부터. 그것까지 가지고 왔다고 봐야죠. 일단은 왜 그랬는지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금품을 노린 건가요? 금품을 노렸다고 하기에는 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들이 빼앗아 간 것이 기금속 몇 점, 그리고 신용카드, 체크카드, 그리고 현금 6만 6천 원이 전부였습니다. 뭐 신용카드랑 체크카드를 가져갔으면 만약에 어디 가서 썼으면 그 사용 내역으로 검거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거 기대했습니다. 그 당시 경찰도. 네. 근데 이들은 그 카드를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기금속 수사도 경찰이 원래 하거든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금은방에다가 작물 물품표를 다 돌렸어요. 네. 근데 이게 현금화한 것들이 발견이 되질 않았던 거죠.
것처럼 서울 강남구 신사동이면 정말 서울의 한복판이고 그렇죠. 네. 번화가고 또 사건이 일어난 이 사바이 단란주점 주변은 상가도 많이 밀집돼 있더라고요. 대로변이고. 일반 시민분의 목격자가 있지 않았을까요? 유동인구가 많은 데인데. 네. 안타깝게도 그때 사건이 일어난 것이 1998년 6월 14일 새벽이었습니다. 그날 무슨 특별한 날이었나요? 준비하고 있는 고정수 슛! 저때 차범근 감독이 이끄는 국가대표팀 인기가 이거 대단했었죠. 그래서 공중파 3사 이 시청률 합계가요 79.2%를 기록했고요. 와. TV를 켠 그 가구 기준으로는 99%가 봤다고 하니까요. 그렇습니다. 전 국민이 TV 앞에 아.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길거리에는 뭐 이른바 개미새끼 한 마리 없었던 그런 상황이죠. 그때 그 남성이 한 분 있잖아요. 그 지금 희생당하신 분. 네. 그 남성분 같은 경우도 사실은 거기에 그 TV를 보러 단란주점에 들어온 겁니다. 아. 근데 이제 그랬다가 이런 참변을 당한 겁니다. 용의자들은요, 범행뿐만 아니라 증거인멸에도 정말 엄청나게 노력을 했습니다. 이 생존자께서 증언하신 내용이 있어서 제가 자기들 몸을 씻는 건지 나중에 쏴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를 죽이려고 가스를 틀어놓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봤더니 그게 물이었습니다. 용의자들은 화장실에 가서 세면대 그 바닥을 막고 물을 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물이 배수가 안 되니까 물이 넘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던 혈흔과 이 모든 물이 합쳐지면서 바닥이 흥건했다고 합니다. 지문 같은 것도 예. 다 지워졌겠네요. 그렇습니다. 바닥에 있던 최소한 바닥에 있던 모든 증거들이 사라지게 된 거죠. 거기에다가요, 아까 제가 그 생존한 심 씨가 이렇게 자기들을 공격하고 난 다음에 죽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밖으로 나가더니 뭔가 막 네. 우장창창 깨지는 깨지는 소리. 소리가 한참 들리다가 나갔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였냐면 비번방 내에서 자신들이 먹었던 양주병, 그다음에 유리잔, 접시 이런 거를 아주 잘게 산산조각 걸렸어요. 와. 저게 아마 지문이나 유전자의 이 흔적이 있었을 걸 생각하고 저렇게 와. 잘게 부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범행을 저지른 직후라서 그렇죠. 빨리 현장을 떠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일반 증거를 인멸하려고 막 잘게 다 부숴놨다는 네. 건데 이거 어떻게 보면 경험도 있고 치밀해 보이는데요? 결정적인 증거가 하나 있잖아요. 목격자. 아, 목격자.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목격자가 있었어요. 오. 그 목격자이자 또 다른 의미의 생존자라고 불릴 만한 분이 있어요. 그렇죠. 네. 예. 이분이 여주인 홍 씨의 언니였습니다. 언니. 밤 10시경에 그 여주인 홍 씨를 대신해서 아마 언니가 가게를 보고 있었나 봐요. 그때 용의자 3명이 이 가게에 들어온 거죠. 다행히 11시 50분경 그 월드컵 얘기 있었잖아요. 네. 월드컵을 보기 위해서 그 언니분은 나갔다고 합니다. 주점을 나갔다고 합니다. 그 순간에 언니와 동생의 운명이 뒤바뀐 거예요. 네. 그리고 새벽 1시쯤에 아마 월드컵 경기 전반전이 끝났나 봐요. 그래서 언니 같은 경우 무슨 일이 있을까 해서 혹시 전화를 해봤는데 평상시랑 똑같아, 별일 없어 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언니가 전화를 걸었던 게 새벽 1시 반. 그리고 신고가 들어왔던 게 2시 반이면은 이 사이가 딱 1시간이거든요. 예. 1시간 동안 사람 셋을 살해한 거예요. 1시간 동안. 그다음에 증거인멸한다고 이제 병하고 뭐 잔 네, 같은 거 잘게 부쉈죠. 그리고 또 수도꼭지 들어서 물바다 만들고 다 한 겁니다. 또 생존자 분께서 경찰에게 증언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 첫 번째 남자는 뚱뚱하고 목이 짧았고 스포츠 머리, 깡패 조폭처럼 보였는데 조폭이라도 점잖은 느낌이 아니라 거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이런 그 증언을 바탕으로 경찰은 바로 몽타주 제작에 들어갑니다.
자, 사건 당시 저게 몽타주거든요. 세 사람의 이 공통점이 있어요. 나이가 그 당시에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 정도가 되고 한 168에서 170cm 정도 된다는 진술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 수배 전단지에 써있던 설명을 보면 갑은 쌍꺼풀이 있고 약간 들창 코에 입술이 두툼하고 짧은 스포츠 머리를 하고 있다고 해놨고 을은 얼굴이 둥글고 볼살이 없는 형인데 피부가 희고 깨끗하다. 또 병은 얼굴이 갸름하고 마른 편이다. 눈이 작은 편이라고 기록이 돼 있네요. 네. 이 정도면 좀 굉장히 상세한 거 아닌가요? 상세히 나온 그리고 거죠. 아까 생존자분께서 예. 조폭같이 보였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갑에 좀 가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죠. 그 여주인 홍 씨의 언니가 2시간가량 이 용의자들을 봤고 아, 또 생존자 심 씨도 네네.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 두 분의 진술을 크로스 체크해갖고 이 몽타주를 작성을 했고요. 이 10만 장을 전국에 배포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라는 궁금증이 멈추질 않거든요. 지금 현재까지 미제의 사건으로 남아있다는 말씀인데 네. 그러면은 뭐 어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건가요? 아니 그래서 사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루머가 많아요. 맞아요. 혹시 네. 간첩이 했다라는 얘기부터 하도 안 너무 보이니까 안 나오니까. 북파된 거 아니냐? 네, 북파된 거 아니냐? 해외로 도피했을 가능성도 크겠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나왔어야 되는 사건인데 없어하고 굉장히 루머가 많았죠. 지금처럼 CCTV만 있었어도 그냥 바로 잡혔을 그럼요. 텐데 그럼요. 네. 어디에다가 희망을 걸어야 되나요? 이런 상황에서는? 과거의 몽타주가 아니라 좀 개발된 몽타주 기술에 우리가 조금 더 희망을 가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 사건 용의자들의 몽타주를 볼까요? 사바이 단란주점 살인 사건에 이제 3명의 용의자의 얼굴들이 그 당시에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작성된 겁니다. 이 갑의 경우와 또 을의 또 그 병의 경우로 보면 아마 시청자분들 금방 눈에 띄는 게 이 갑의 경우는 이제 눈하고 코 부분이 다른 이제 용의자들보다 확연하게 차이가 좀 네. 나도록 목격자가 진술한 것 같아요. 그래도 옛날에 작성된 몽타주지만 주변에 있을 법한 약간 아는 사람 같기도 한 게 느껴질 정도로 되게 잘 디테일하게 그려진 것 같아요. 뭐 거기다가 사바이 단란주장 같은 경우는 지금 두 사람이 봤거든요. 두 그렇죠. 사람의 목격자가 있잖아요. 예, 보통 뭐 한 사람이 뭐 진술하고 기억한 것보다는 여러 사람이, 이것도 2명, 3명 이상이 동일한 대상을 목격을 하고 진술했다면 일반적인 경우보다 훨씬 더 신뢰도가 높아지니까 우리가 그 수사의 단서를 활용하는 데는 상당히 그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사바이 단란주점 그 용의자들을 검거하는데 희망이 있을까요? 다행히 이러한 그 나이 변화에 따라서 얼굴 변형 상태를 우리가 추정해서 몽타주를 작성할 수 있는 이런 새로운 뭐 AI 기술을 응용한 얼굴 이미징 기술이 최근에 이제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2015년도부터 키스트를 중심으로 해서 나이에 따라서 얼굴 특징 변화를 이 함수 관계로 풀어나가는 일종의 통계적 모델로서 그 몽타주를 작성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법이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노화까지도 예상을 한 몽타주 프로그램이 이제는 만들어진 거네요. 이 사바이 단란주점 사건 용의자들은 지금은 어떻게 나이가 어떻게 들었을지 변했는지. 한번 예,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잠시 있을까요? 그 용의자의 그 몽타주와 지금 이런 변환 기술을 적용했을 네, 때 어떤 모양으로 바뀌었을지. 아, 예. 수염까지 만져질 것 같아요. 예. 아 그럼 지금 현재 용의자의 모습이 이럴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갑 같은 경우는 특징이 엄청나게 많은데요. 네. 예. 약간 외국인 근데 지금 같기도 미간의 주름이라든가 눈가 주름이나 하고. 외국인 같- 이런 게 너무 실감나게 표현이 됐네요. 진짜로 이렇게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 근데 이 몽타주가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은 게 지금 교도소에 있다든지 아니면 뭐 어떻게 해서든 우연을 통해서라도 이 방송을 통해서라도 잡을 수 맞아요.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 아닌가요?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 사진을 맞아요. 이 몽타주를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죠. 이 당시에 이 사건 용의자를 이제 검거하려고 노력했던 형사분들 중에 네. 지금 뭐 퇴직하신 분들도 있는데 아직까지도 사건 해결에 대한 끈을 놓지 않고 추적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 용의자들의 얼굴을 잘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실 저도 유심히 보고 잘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168에서 170cm 사이의 몽타주였. 여주인 홍 씨가 사망한 11년 후에 이제 그 하나뿐인 아들이 이제 엄마가 보고 싶다라고 말을 남기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너무 끔찍했을 것 같아요. 그 부모님이 너무 처참하게 얼마나 못 견디고 너무 괴로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의 고통은 공소시효가 없잖아요. 진짜. 우리가 공소시효가 만료돼서 범인을 검거해도 법정에 세울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 오늘 이 방송을 할 필요가 없겠죠.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 사람이 공소시효가 완료돼 가지고 처벌을 하고 못하고의 문제는 아니고요. 네. 수사는 그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거고요. 그리고 반드시 범인은 언젠가는 검거된다는 그 확실한 그 사실은 알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니네들 해외 좀 나가 있었어라. 그래서 진짜 그때는 기소까지 할 수 있으면 더없이 좋을 것 같고요. 꼭 검거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노래가 네. 그때 당시 그 단란주점에서 불렀던 용의자들이 불렀던 노래라고. 네. 첫 곡입니다. 첫 곡.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노래의 제목이 흔적이에요. 네.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에게 남은 건 흔적뿐이잖아요, 지금. 네. 설마 이 노래를 부르면서 그때 살인을 추억하면서 이 노래를 부르지 않을까 아주 끔찍한 생각도 드네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세 사람의 몽타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